법원에서 영장을 당연히 발부를 해야 되고요. 네. 이 상태가 되면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을 받고 구속영장 심사 전 도주한 삼부토건 이기훈 부회장이 밀항을 시도한다는 첩보가 입수돼 수사당국이 추적 중입니다. 김건의 특검팀은 지난 18일 이 부회장이 서울에서 한 지역으로 이동해 밀항할 거라는 첩보를 입수해 관련 내용을 해양경찰청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과 해경 등은 이 부회장의 위치를 추적 중이며 항구에서 의심스러운 어선 등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7일 이 부회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 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영상 시청하시겠습니다. 근데 이제 밀항 첩보가 있나 봐요. 네. 이 밀항을 한다는 거는 이제 한국에 안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 정도로 큰 일을 저질렀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저게 그러니까 큰 수사를 할 때 보면은 통상적으로 긴급 체포를 먼저 합니다. 네. 영장 청구할 때. 근데 이번에는 뭐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은 긴급 체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장을 청구하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도망을 갔는데 화이트 칼라가 설마 밀항하겠냐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밀항을 했을 수도 있고 네. 이제 저 뇌피셜인데 또 보통 저번이 이와 비슷한 사건 하면 뭐 전과도 한 10여 년 전에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10여 년 전에. 굉장히 무섭죠. 그래 되면은 수사하다 보면 극단의 선택도 해요 사람들이. 되게 이제 도주했다는 사람들, 밀항했다는 사람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도주할 수도 있지만은 또 극단의 선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나중에 확인해 보면 그래서 그런데 앞으로는 긴급 체포를 한 상태에서 해야 되지 않겠냐 이 사건만 보더라도. 근데 이 삼부 관련해 가지고는 혹은 그 김건희 씨 관련해 가지고 영장이 기각된 적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했던 건지 여하간 저 양반들이 안 나올 거라는 건 예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예상을 해야죠. 이제 해야 됩니까? 예상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해야 지금 돼요. 네. 보통 큰 일이 아닌가 봅니다. 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밀항까지 실제 밀항을 시도하는 첩보가 있으니까 아마 저런 예, 예, 그렇죠. 예. 그 수배 전단도 뿌려진 것 같은데. 법원에서 영장을 당연히 발부를 해야 되고요. 네. 이 상태가 되면은 신문 없이 영장을 발부한 요건이 되기 때문에 신문에 영장이 이제 발부돼야 되죠. 이러한 큰 사건에서는 신병 확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단순 주가 조작 사건이 아닌가 봐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되게 저런 화이트 칼라 범죄로 지명수배가 뿌려지는 거는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그렇죠. 뿌려져도 한참 좀 지난 다음에 그다음에 예컨대 이제 뭐 다단계 같은 네. 피해자가 많은 경우에나 하는데 물론 이것도 주가 조작이니까 피해자가 많겠죠. 근데 이렇게 신속하게 얼굴까지 공개하면서 쫙 뿌렸다는 거는 빨리 체포를 해야 될 만큼 핵심적인 범죄 역할을 수행한 사람이다. 저분이 우크라이나 예. MOU 우크라이나 그 개발 MOU 체결하는 데 역할을 했다고 하거든요. 알려지기로는. 실질적으로 이제 이 사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삼부토건 인수할 실무를 때도. 했다는 거죠. 예. 실무를. 네, 네. 그 전 현직 회장의 주식 승계를 도와주고 그 우크라이나 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이라는 게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그 우리 정부가 참여하고 거기 그게 큰 돈이 될 거다. 그래서 주가가 폭등한 사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네, 네. 그때 본인이 이렇게 이 상태에 놓인다는 것은 단순한 저 사람들께만의 니기쟁이 아니라는 그런 거죠. 반증이 됩니다. 네. 뭔가 뒤에 큰 손이 있다. 자본시장법 위반이면 돈 번 게 몇백억 다니니까 네, 네. 거기 뭐 1년 살고 되게 나오면 되잖아요. 1년 살고. 보통 그 정도 나오던데. 되게 밀항, 바지들이 예. 밀항 첩보가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밀항 첩보가 꽤 네. 신빙성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저 사건이 그 당시에 그 우크라이나의 영부인도 한국에 왔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주가 조작 이상의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 부부하고 만약에 주가적으로 연결되면 이거는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 어. 부부가 자기 권력을 위해서 주가 조작의 소재가 됐다. 이거는 뭐 상상을 초월하는 일인데 그래서 이제 특검팀에서 주가 조작을 우선적으로 수사를 해야겠지만 저는 굉장히 찜찜한 게 그 우크라이나에다 줬다는 1억 달러 네. 무상 지원 그 1,400억 500억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를 어디다 썼는지 혹시 그 돈이 그 김건희 씨와 연관된 사람들한테 흘러간 것은 아닌지 꺾여서. 예, 예. 그것도 한번 나중에 꼭 이게 조사를 보통 해봐야 사건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사건일 수도 그때 있습니다. 공장장께서 김건희 씨도 뭔 이득이 있으니까 이 짓을 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그 생각을 해보니까 어디서 그럼 이득을 보지? 계속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어딘가에 저수지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그런 들고. 생각 듭니다. 네. 하여튼 이 부회장은 본인이 엄청난 큰일에 연루됐으니까 밀항하면 한국 못 돌아오는 거잖아요. 이제 평생. 젊은 나이인데 평생 한국 떠야지 이렇게 생각했다면 만약에 실제 이제 며칠 지나보면 알 겁니다. 밀항을 한 것인지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부디 밀항도 아니고 신변에 어떤 다른 변고 없이 체포되시길 바랍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용대 드론작전 사령관을 긴급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오늘 오후 2시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신병을 확보할 사유가 있어 우선 확인된 범죄 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김 사령관을 형법상 일반 이적과 허위 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영상 시청하시겠습니다. 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제 외환 관련해 가지고 지금 얼굴이 아주 창백해지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네.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무인기를 북한에 보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김용대 드론 사령관. 지금 아주 본인도 알고 있어. 내 운명이 지금 이거 심상치 않구나 하는 것을 직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내란 특검은 이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을 18일 오후에 긴급 체포를 합니다. 네. 그리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무슨 혐의입니까? 자, 일단 혐의 자체는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만 적용이 됐습니다. 근데 네. 이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가 어떤 거냐? 드론사에서 정찰 드론 중대 숙달 비행 훈련이라는 문건이 있었는데 이게 작년 10월 15일에 이 문건에 따르면은 우리 군이 무인기 2대를 가지고 비행했다 이렇게 기재가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실제로는 한 대만 비행을 한 거고 다른 한 대에 대해서는 정상 비행하다가 사라졌다 그냥 원인 미상으로 없어졌다라고 보고서에 쓰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라는 내부 증언이 나왔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무인기 북한에 침투시켰잖아. 네. 안 한 척. 근데 그걸 안 한 척 하려다 보니까 이 분실했다고 네. 작성을 한 거야. 없어졌다. 이거 완전 거짓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걸로 바로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 청구해 버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번에도 내란 특검이 재밌는 게 지난번에 윤석열 영장 청구할 때도 뭐 허위 공문서 작성, 그다음에 증거 인멸, 그다음에 특수 공무집행 방해, 그 체포 방해 이런 게 전부 다 도주 우려미 증거 인멸을 직접적으로 지칭하는 범죄거든요. 네. 이번에도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갔잖아요. 네. 이건 부인하면 할수록 증거 인멸에 우려가 있다라는 걸 스스로 입증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해볼 테면 해봐. 그럼 너 증거 인멸 하겠다는 것밖에 안 돼. 네. 해서 이 내란 특검이 영장 청구를 할 때 적시하는 제목은 전부 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직접적으로 딱 집어서 아주 지혜롭다라고 생각이 돼요. 맞춤형으로 탁탁 짚어내는군요. 상당히 이제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죠. 네. 그리고 뭐 윤석열에 대해서는 아직 외환죄 수사도 안 돼 있고 앞으로 계속되고 추가 기소될 거다라고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왜 이렇게 나눠서 기소하냐 인권 침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윤석열은 앞으로 평생 못 나올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가둬놓고 맞습니다. 진실을 충분히 밝힐 시간을 가져야 돼요. 네. 그리고 지금 이 뭐 이제 구속영장 청구돼서 뭐 재판이 진행되긴 하겠지만 이 사건의 수사의 본류는 외환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환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주로 논의되는 게 일반 이적죄입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북한이 적국이냐 아니냐가 사실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법적 쟁점이 있어요. 네. 북한을 적국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뭐 외환유치죄부터 시작해서 여적죄 뭐 여러 가지 사형 막 이런 것들만 있는 중대 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 네. 북한을 적국으로 보지 않으면 그러니까 나라로 보지 않으면 그런 것들을 성립하기가 좀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 북한을 이중적으로 바라보는 이 지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이게 외환죄와 관련해서 또 꼼꼼히 검토를 했는데 네. 이게 이제 특검이 잘 듣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볼 땐 여적죄 가능할 것 같아요. 여적죄.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우리 형법에서 유일하게 사형만 있는 게 이 여적죄인데요. 사형만 있어요? 사형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적국은 북한이 적국이냐 아니냐 이게 혼란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104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동맹국 본장의 규정은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 적용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북한이 적국인지는 법적 다툼이 있지만 네. 미국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 입장에서 북한은 적국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북한이 미국을 공격하는 것을 여기 윤석열이 도왔다라고 하면 여적죄가 성립됩니다. 동맹국이 적국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관계를 특검이 명확하게 좀 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 물론 대한민국의 전쟁을 유치하려고 하고 그걸 통해서 비상계엄 선포하고 지가 영구집권하려고 했던 이 나쁜 짓을 통틀어서 수사하고 처벌해야겠지만 네. 또 법기술 가지고 장난칠 수 있으니 그렇죠. 이런 조항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미국과의 관계까지 수사를 해야 된다. 이것도 조언드립니다. 조특검이 너무너무 일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증거인멸이 더 이상 불가능하도록 잡아두는 방법 매우 훌륭하네요. 그리고 김용민 의원님의 조언대로 북한을 적국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에서 적국으로 규정할 수 있다면 윤석열이는 여적죄가 성립되어 목숨이 남아나지 않게 된다니 꼭 규명되기를 바라봅니다. 동의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